지금 비트겟에 자산이 남아 있다면 오늘은 잠깐 멈춰 서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차단 강도가 더 올라가면 어느 날 갑자기 접속이 끊기고 내 돈은 화면 뒤에 갇힐 수 있어요. 곧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미 신호는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설치 버튼이 사라지는 건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업데이트가 막힌다는 건 단순 불편이 아닙니다. 폰을 바꾸거나 앱을 실수로 지우면 다시 깔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보안 패치도 못 받으니 점점 취약해집니다. 지금은 되는데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앱이 남아 있어도 접속 경로가 차단되면 로그인 화면 앞에서 멈출 수 있어요. 문이 닫히는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비트겟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더 안전하게는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될 때 빼자가 아니라 지금 빼자입니다. 이번 이슈는 단순 루머가 아니라 제재 흐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신고 거래소들이 한꺼번에 정리 대상이 된 거죠.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이 이미 설치돼 있으면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혀 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거래는 나중 문제고 자산 보호가 먼저입니다. 특히 앱을 삭제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재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삭제 버튼이 되돌아갈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부터 하고 정리한 다음에 지우셔도 늦지 않아요.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막막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서 시작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입은 나중에가 아니라 가입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우회 접속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VPN을 켜서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회가 가능하더라도 그게 장기 해답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터졌냐? 원인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돼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즉, 유통 경로부터 끊는 방식이죠. 여기에 세금 이슈도 얹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큰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전 대처입니다. 이미 설치된 앱이 돌아갈 때, 출금이 될 때 움직이셔야 합니다. 접속이 끊긴 다음에 해결하려 하면 그때는 선택지가 연계가 될 수 있어요.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게 왜 안전하냐면 거래소 안에 있는 자산은 결국 거래소의 문이 열려야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지갑은 내 키로 여는 금고라서 앱이 막혀도 자산이 밖에 남아 있습니다. 출금할 때는 순서를 간단히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받는 쪽 지갑이나 거래소의 입금 주소를 준비하고 네트워크를 확인한 다음 출금 요청을 넣는 흐름입니다. 급할수록 순서를 놓치면 더 늦어져요. 주소는 문자 하나가 달라도 전혀 다른 곳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와 재확인을 습관처럼 하셔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네트워크가 다르면 입금이 안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받는 곳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와 보내는 곳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단 우회로 접속해서 계속 쓰면 되지 않나 하시는데 차단은 단계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차단, 설치 차단, 접속 제한이 이어지면 마지막엔 출금까지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빼는 겁니다.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다만 이동할 곳은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 안정성 등 같은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은 한국인들이 특정 몇 곳으로 빠르게 몰리는 흐름이 보입니다. 제가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이 되며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로 추려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곳의 핵심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옮기기 전에 먼저 확인해 주세요. 국내 거래소로 돌아가면 되지 않냐도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사실상 못 쓰고 선물 같은 파생 상품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선물 거래를 하던 분들은 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거래 수수료도 국내는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고 추후 세금 부과가 예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이번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차단 대응이고요.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정말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1분 만에 분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핵심이고 감으로 들어가면 시장의 파도에 그대로 휩쓸립니다. 초보일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롱과 숏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들어가는 상승 베팅입니다. 내가 산 뒤에 가격이 오르면 이기는 구조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들어가는 하락 베팅입니다. 내려갈 때 이기는 구조라서 하락장에서도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물은 방향을 둘 다 바라봅니다. 롱은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 때 유리합니다.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고 조정이 와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반복되면 롱이 편한 자리입니다. 차트에서 상승 추세는 한 번의 상승이 아니라 패턴으로 보셔야 합니다. 고점은 더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높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시장이 위쪽으로 계단을 쌓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유명한 신호가 50일 이동평균선과 15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51선이 151선을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물론 이동평균선 하나만으로 끝내진 않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캔들이 위에서 지지받고 눌림이 얕아지면 더 좋습니다. 신호가 겹칠수록 확률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진심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도 같이 늘면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넣고 밀어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장면은 롱 진입 근거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뉴스 체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수요를 끌어올려서 가격을 밀어줄 수 있습니다. 차트와 뉴스가 같은 방향이면 더 강합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로 넘어갑니다. 숏은 하락 추세일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시장이 아래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로 패턴을 봅니다.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꺾이면 힘이 약한 반등일 수 있어요. 이때는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동평균선에서는 반대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숏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이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올라가도 속은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가속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만들고 매도를 부릅니다. 악재가 나오면 숏이 편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조 지표로 확률을 다듬는 단계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입니다. RSI는 과열과 침체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는 지금 뜨겁다는 온도계에 가깝습니다. 온도계만 보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면 위험하듯 추세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70이 오래 유지되는 장면도 많거든요. MACD는 추세의 힘을 보는데 좋습니다. 선들이 교차하거나 히스토그램이 점점 커지는 구간은 시장이 속도를 내는 장면일 수 있어요. 방향 전환의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큰 움직임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밴드가 갑자기 벌어지면 시장이 폭발하듯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단타에서는 자리가 왔을 때만 들어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추세가 애매한데 레버리지를 올리면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휘청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레버리지가 독이 됩니다. 레버리지는 칼과 같습니다. 잘 쓰면 효율이지만 방향이 틀리면 손이 먼저 베입니다.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레버리지를 낮게 두고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게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진입을 했으면 출구도 같이 정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오르면 정리할지, 어디까지 내려가면 포기할지 기준이 없으면 이익은 작게 먹고 손실은 크게 물게 됩니다. 프로들은 출구부터 그려요. 차트에서는 지지와 저항도 같이 봅니다. 이전에 여러 번 멈췄던 가격대는 다시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롱이면 지지 위에서, 숏이면 저항 아래에서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롱 시나리오를 한 장면으로 그려볼게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거래량이 붙고 긍정 뉴스까지 겹치면 시장은 올라갈 이유를 여러 장 쌓아둔 상태입니다. 반대로 숏 시나리오도 그려봅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반등 때 거래량이 식고 악재 뉴스가 터지면 내려갈 이유가 한꺼번에 모인 장면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신호에 올인하지 않는 겁니다. 신호는 늘 틀릴 수 있고 시장은 가끔 사람을 놀리듯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 근거가 겹치는 자리를 기다리는 게 단타의 기본입니다. 또 하나, 단타는 스피드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억지로 매매 횟수를 늘리면 실수도 늘어요. 좋은 구간이 올 때까지 관망하는 것도 실력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처럼 거래소 이슈가 있을 때는 변동성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공포가 커지면 급락, 급등이 번갈아 나와서 손이 빨라진 사람부터 털리는 일이 생깁니다. 오히려 기본기를 지키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 같은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쪽입니다. 올라갈 이유가 쌓였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숏은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힘 빠지는 거래량, 부정 뉴스 같은 신호를 근거로 잡는 쪽입니다. 내려갈 이유가 눈에 보일 때 숏이 편해집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는 이 결정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확률을 올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비트겟 차단 이슈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접속이 되는 동안 내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고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을 차근차근 잡는 순서가 맞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 비교,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 여부, 수수료, 이벤트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먼저 그걸 보셔도 됩니다. 고정 댓글에는 단타에 바로 쓰는 꿀팁도 같이 넣어뒀습니다. 기본기부터 실전 흐름까지 이어지게 정리했으니 체크해 두시면 매매할 때 판단이 훨씬 빨라질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수익보다 접속이 될 때 자산부터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